안녕하세요, 블록앤스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체인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두고두고 제작을 하다가 보니까 코인마켓캡 내용이 VEN에서 VET로 바뀌는 모습을 본의 아니게 모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비체인이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많았어서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대적 구성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체인에 대한 개념적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비체인은 제품과 서비스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들마다 각자의 목표가 있듯이 비체인의 경우 기업과 기업과 개인 간의 투명한 정보 흐름과 효율적이고 빠른 정보 전달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해 왔고 현재 약 20여 개 글로벌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2018년 8월 4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9위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내용이 바뀌기 전에 캡처해 놓은 것이 있어서 함께 첨부하였는데 VEN에서 VET로 바뀌기 전 2018년 8월 1일자의 모습이 상단이고 바뀐 후 4일의 모습이 하단입니다. 보시다시피 8월 1일자에는 단위가 VEN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코인마켓캡 안내 내용을 보면 6월 30일 메인넷이 런칭되었고 비체인은 현재 VEN에서 VET로 토큰 수합이 진행 중이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캡처본을 토대로 VEN 시절과 VET로 바뀐 후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원래 기존의 발행량은 8억 7,337만 8,637VEN으로 발행량이 엄청나게 많지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적지도 않았으며 유통량은 5억 5,454만 5,494VEN이었습니다. 현재 VET로 넘어와서는 토큰 수합이 VEN 대 VET가 1대 100 정도의 비율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총 공급량은 867억 1263만 4466개로 총 공급량과 유통 공급량 모두 약 100배 정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물론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도 100분의 1이 되긴 했습니다. 혹시 바뀐 내용을 확인 못하셨던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고 해당 코인은 초기에 100% 다 발행된 상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로 채굴이나 추가적인 발행은 불가능함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 외에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추가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단을 먼저 보면 비체인 재단은 싱가포르에서 2017년 7월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루이비통 차이나에서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로 역임한 써니루가 설립하였고 해당 재단은 비체인의 개발, 투명성, 프로모션 활동을 하며 비체인의 후원자 역할을 맡고 있는 중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 출신이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고 해당 코인팀의 유통 물류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영입되어 있는 부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비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공급망을 구성해서 제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루트별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체가 존재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쓰이는지를 많이 검토하는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이미 명품, 자동차, 주류, 통신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실용적인 것을 지향하는 비체인은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PwC,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와 국제 인증기관 DNBGL, 그리고 BMW, 옥스퍼드 대학 수학연구소, 중국 이동통신사 차이나 유니컴 등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있기도 한데 이것 외에도 중국 지방단체 및 관련 정부 부서와 블록체인 기술 파트너십을 맺었었던 것 역시 화제가 됐었습니다.
실용적인 것을 지향하는 플랫폼, 기업 및 단체들과의 다양한 제휴관계 외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3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IoT 사물 인터넷과 VID 그리고 POA 방식이 그것입니다. 비체인은 IoT 즉 사물 인터넷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위조 방지와 제품의 투명성 유지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한 상품의 유통 경로 및 원산지 추적과 같은 기술들을 개발해 왔고 또 개발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VID라고 하는 Vchain Identity Technology라는 기술을 통해서 비체인 공급망에서 유통되는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각 제품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할당하고 제품의 이력을 추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는 QR코드, NFC, RFID 태그 등 다양한 매체로 인식이 가능한데 제품에 부착하거나 분리하기 힘들도록 제품 내에 내장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체인이 채택하고 있는 POA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체인은 기존의 암호화폐들이 전통적으로 지향해 오던 탈중앙화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포기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의 POW, EOS의 DPoS, 네오의 PBFT와는 다르게 비체인은 Proof of Authority 즉 POA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글로 바꿔서 표현하면 권한 증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은 비체인 재단이 직접 마스터 노드 즉 대표 노드들을 선택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 POA 방식 또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POA 방식의 장점으로는 첫째, POW 방식과 같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꼭 마스터 노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아 결정을 비교적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마스터 노드들이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 몇 개가 다운이 되더라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영향이 없는 점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해당 마스터 노드를 비체인 재단에서 직접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에 선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만에 하나 잘못 선정하게 될 경우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비체인 재단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 재단은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마스터노드에 지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신원 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등 혹시 모를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우려들도 점차 불식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체인에 대한 설명이었고 리브랜딩 후 메인넷을 통해 변화하게 된 비체인 토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해오던 비체인은 2018년 2월 26일 싱가포르에서 리브랜딩 이벤트를 열게 됩니다. 그 후 비체인은 비체인 토르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비체인 토르로의 리브랜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대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브랜딩 있기 전 비체인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ERC20 블록체인 토큰이었고 서플라이 체인 산업에 집중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리브랜딩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비체인이 블록체인 공급만을 의미했다면 비체인 토르는 블록체인 공급망에 더해서 이더리움과 같이 분산 어플리케이션인 뎁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확장된 개념의 블록체인 및 고유 토큰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두 가지가 있는데 VET와 토르 파워라고도 불리는 VTHO, VSO가 그것입니다. 기존 비체인 그러니까 VEN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1대 100의 비율로 VET를 토큰 수합 받으시게 되는데 VET는 비체인 토르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결제 통화 역할을 맡게 되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발행, 트랜잭션 등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개발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퍼블릭 블록체인의 수수료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VET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비체인 토르 블록체인 상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와 더 많은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리브랜딩 후 새로 등장한 이 토르파워 BTHO는 스마트 계약을 수행하고 비체인 토르 블록체인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며 VET를 보유하고 있을 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의 개념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네오를 보유하고 있으면 네오가스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VET당 하루에 0.00042 BTHO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VET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약 0.42 BTHO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VET를 보유하고 있을 때 받는 BTHO 보상이 주어지는데 빗썸 상장 검토 보고서를 보면 노드 보상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보상 체계로도 보이는데 비체인 토르의 경우 비체인 토큰의 보유 개수에 따라 4단계의 티어별로 노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일정 요건의 보유 기간을 충족했을 때 비체인 재단의 보유 수량에서 추가적으로 보상이 부여가 되는데 마스터 노드는 4단계 티어에 해당하며 보상 방식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단계 노드는 10,000 VT 이상 플러스 10일 이상 보유 시 38.7%의 BTHO를 추가 보상하고 두 번째 단계 노드는 50,000 VET 이상 그리고 플러스 20일 이상 보유 시 57% BTHO를 추가 보상하고 3단계 노드에서는 150,000 VT 이상 그리고 30일 이상 보유 시 75%의 BTHO를 추가 보상하며 마지막 4단계 노드에서는 250,000 VET 이상 그리고 2017년 12월 21일부터 보유 시 블록체인 트랜잭션에서 소비되는 BTHO의 30%를 추가 보상, 이렇게 4단계의 보상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비체인은 이후 지난 6월 30일 메인넷을 런칭했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체인은 메인넷이 런칭이 될 때 코인 전송 시 해킹이나 혹시 모를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에도 대비를 했었는데 다수의 사이버 보안 회사를 모집하기도 했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응팀 ERT도 구성을 해서 런칭을 했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지 별 문제 없이 메인넷 런칭은 잘 진행이 됐었고 현재까지도 별탈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이후 토큰 수합도 진행이 되면서 비체인 모바일 지갑에 앞서 설명드린 BTHO 분배에 공식 트위터를 확인해 보니 VT 토큰 수합 데일리 럭키드랍 이벤트에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드맵에도 최대한 부합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개발진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잠은 제대로 주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니 이 부분은 칭찬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비체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기업들과의 협업 관계를 잘 유지하고 좋은 조건의 계약들을 많이 따내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해당 코인 보유자 분들이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비체인이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부정부패는 없는지 꾸준히 관찰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모두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앤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